더럽고 무례해요. 그러니 그들이 먹는 한국 음식은 어떻겠어요? 미식의 나라요? 어디 한국이 끼어든답니까? 여기 한국 음식을 대놓고 무시하는 콧대 높은 이탈리아 여자 셰프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이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파리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라 로랑이에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음식 평론가이자 셰프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좋은 음식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다양한 요리를 배웠거든요. 특히 저는 유럽, 이탈리아의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확신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나 다른 곳의 음식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에게 온 초대장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파리 올림픽 기간 중에 열리는 큰 요리 행사에 초대된 거였죠. 전 세계의 셰프들이 모여 자신의 요리 실력을 뽐낼 기회였죠. 저는 유럽 음식이 최고라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무척 기대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의 셰프들은 유럽의 대단한 셰프들과는 비교도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더 기대되고 궁금했었죠.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날씨는 무척 더웠고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더위에 지쳐 있었고 심지어 셰프들조차도 그랬죠. 특히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완전 망쳤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팀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재료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아주 기막힌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성훈이라는 한국 셰프는 심지어 다른 셰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냉각 스테이션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어요. 모두가 감탄했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국의 셰프들이 유럽 셰프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성훈과 그의 팀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눈에 띌 정도로 그들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 요리들은 아름다워 보였고 모두가 기가 막힌 맛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셰프들을 통해 성훈이라는 셰프가 고추장과 김치 같은 전통 한국 재료를 한국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인정하자면 저는 그때 큰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마 유럽의 기술을 모방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성훈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음식이 좋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가 분명 유럽 셰프들에게 배웠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죠. 성훈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저를 서울에 있는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그가 말하길 제가 온다면 한국 요리 전통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었지만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결국 초대에 응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안의 편견을 버리게 되었고 새로운 시선으로 새롭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모든 문화는 각각의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보단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음식은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저는 한국이 제 눈과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몇 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야말로 한국 음식이 유럽 음식보다 형편없을 거란 걸 증명해 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 심장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나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깨끗해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와,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짐을 찾아서 출구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서울의 여름은 정말 덥더군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더위가 아니라 바로 제 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그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멀리에는 산의 윤곽이 보였어요. 정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죠. 택시를 잡아 호텔 주소를 기사님께 드렸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라봤어요. 서울의 도심도 제 머릿속에 그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리들이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교통은 바쁘긴 했지만 꽤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북적였고 모두들 목적이 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련된 카페들이 전통시장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현대적으로 보이는 게 인상 깊었어요. 도시는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고층 건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옛 궁궐도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으며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친절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았던 서울은 어디 갔지? 더럽고 무례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호텔에 도착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제 방은 20층에 있었는데 커튼을 열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건물들로 가득 찬 도시가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녹색 공원이 도시 풍경을 가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정돈을 한 후 주변을 탐방해 보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깨달은 건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눈에 띄는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은 서로 지나갈 때마다 예의를 지키며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친구들이 야외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나 가족들이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침 두 큰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정말 매혹적이었어요. 메뉴를 읽지 못하면 어쩌지? 영어를 못하면 어쩌지? 잠깐 망설였지만 배고픔이 이겼고 결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인상적이었죠.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고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메뉴를 건네주셨는데 다행히 영어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그분이 메뉴의 한 항목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비빔밥 아주 좋아요. 드셔보실래요? 저는 그녀의 추천을 믿기로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식당을 둘러봤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음식이 나오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 고기, 밥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고 그 위에 계란 프라이가 얹혀 있었어요. 정말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그분은 고추장이라는 매콤한 빨간 고추장을 사용해 비빔밥을 어떻게 비벼 먹는지 보여주셨어요. 첫 입을 먹자마자 제 미각이 폭발했어요.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전에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저는 누가 알아듣든 말든 소리내어 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제 선입견을 확인하고 유럽 요리가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작은 눈에 띄지 않는 식당에서 제 인생 최고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후 소화를 시킬 겸 생각도 정리할 겸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밤이 된 도시는 네온사인이 밝게 빛나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밤 시장에 도착했는데 거리 음식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전통 한국 과자를 파는 한 가게에서 멈춰 섰어요. 젊은 여성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시식을 권했어요. 그 과자는 쫄깃하고 달콤했으며 묘한 맛이 느껴졌어요. 맛있죠?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이건 떡이에요. 쌀로 만든 떡.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첫 인상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한국은 놀라움이 가득한 나라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여러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단 하루 만에 한국은 제 모든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제가 편협했는지 배울 것도 탐험할 것도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가득 찬 배와 겸허한 마음으로 잠들었고 한국이 저에게 어떤 놀라움을 더 가져다 줄지 기대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이 일터로 서두르고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리도 깨끗했고 모든 것이 아주 잘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성훈 씨의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어요. 성훈 씨의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곳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 한국 스타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선한 빵과 커피 향이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뭔가 톡 쏘는 듯한 매콤한 향이 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사벨라, 성훈 씨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전통 한국식 아침을 준비해뒀어요. 테이블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적어도 10가지는 되는 작은 접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각 접시마다 색깔도 다르고 흥미로워 보였어요. 이게 다 아침이에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성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음식을 조금 맛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식사를 끝내고 나면 한국 요리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거예요. 처음으로 나온 요리는 불고기였어요. 얇게 썬 소고기가 양념되어 구워졌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맛은 달콤하면서도 짭짤했고 살짝의 마늘과 생강향이 더해졌어요.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된장찌개예요. 발효된 된장으로 만든 국인데 영양가가 아주 높아요. 다음으로 구운 생선 한 접시를 보여줬어요. 이건 구운 고등어예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생선을 자주 먹어요. 밥 한 그릇,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매콤한 발효 배추인 김치, 양념된 시금치, 그리고 얇고 짭짤한 전도 있었어요. 모든 걸 조금씩 맛봤어요. 맛이 강렬하고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국은 위안을 주었고 생선은 부드러웠으며 김치는 혀를 깨우는 매운맛을 더해줬어요. 정말 놀라워요.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아침은 처음이에요. 성훈 씨는 자부심에 차서 웃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기뻐요. 음식은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아침 식사 후 성훈 씨는 저를 그의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주방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뭐예요? 큰 옹기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이건 우리의 옹기예요. 성훈 씨가 설명했어요. 김치나 된장 같은 음식을 발효할 때 사용해요. 이 다공성의 흙은 발효 과정에서 음식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서 복잡한 맛을 만들어내죠. 저는 무척 흥미로웠어요. 발효가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항아리에서 일어나다니요. 다음으로 성훈 씨는 그의 저장실을 보여줬어요. 선반에는 다양한 색상의 소스와 장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고추장이에요. 그가 붉은색 된장을 들며 말했어요. 고추, 찹쌀, 발효된 콩으로 만들어져요. 많은 요리에 매콤하고 깊은 맛을 더할 때 사용하죠. 제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투어를 계속하며 성훈 씨는 한국 요리 철학에 대해 더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요리에서 5가지 맛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또한 식감과 온도에도 신경을 쓰죠. 좋은 한식은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 그리고 다양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방금 먹은 아침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로 맛과 식감의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식사 내내 성우는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음식은 균형과 건강을 중시하며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발효 음식을 만들어 왔고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특히 한국 요리는 맛의 균형, 식감의 균형,
심지어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사벨라,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재료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지. 우리는 음식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믿어. 성훈 씨가 말했어요. 주방 투어를 마치고 나서 성훈 씨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발효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옹기 항아리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성훈 씨가 제게 앞치마와 장갑을 건네줬어요.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그가 작업하면서 설명했어요. 우리의 문화유산의 일부죠. 김치를 담그는 과정, 즉 김장은 유네스코에서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배추를 썰고 양념을 섞고 모든 것을 항아리에 담는 동안 성훈 씨는 한국 가정에서 매년 가을에 온 가족이 모여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것은 단순한 식품 저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행사였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날 때쯤 양념을 섞느라 팔이 아팠지만 성취감이 들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김치를 담근 거예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불과 하루 아침 만에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어떤 요리와 비교해도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요. 재료에 대한 존중, 맛의 균형, 깊이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이 매우 세련되고 사려 깊다고 느껴졌어요. 이전에 제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을 저에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한국 요리에 대해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성훈 씨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사벨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의 일부죠. 음식은 문화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레스토랑을 나서서 서울에 대해 더 탐험할 생각에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들로 열리고 있었고 이 매력적인 나라에서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너무 기대됐어요. 성훈 씨의 레스토랑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후 저는 서울을 더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도시를 발견할 생각에 들떴고 호텔을 나서자마자 붐비는 거리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거리에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했고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먼저 현지 시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좁은 통로를 걸으면서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들을 보며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채소들과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색깔의 과일들이 있었죠.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그들의 익숙한 손놀림으로 과일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이 음식과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드셔보실래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미소를 띤 상인이 감 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죠.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작은 가족 운영 식당에 들렀어요. 그곳은 작고 테이블이 몇 개밖에 없었지만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카운터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셰프가 제 눈앞에서 찌개를 준비하는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 숟가락마다 풍미가 가득했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정성이 느껴졌죠. 셰프는 제가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맛있어요? 셰프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엄지를 치켜세우며 대답했어요. 셰프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작은 반찬 하나를 빨리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은 김치, 즉 유명한 발효 배추 요리였어요. 예전에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복잡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모든 식사에 김치를 먹는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어요. 그 자리에 앉아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서 저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한국 요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만하게 판단해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진 편견 때문에 그 음식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을 보지 못했던 거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한 저는 그날 오후 요리 수업에 등록했어요. 수업을 가르쳐 주신 분은 김 씨라는 친절한 나이 지긋한 여성이셨고
김 씨는 저희에게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야채를 썰고 소스를 준비하는 동안 김 씨는 한국 요리에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모든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질감과 색상의 조화도 갖춰야 해요. 그건 단순히 맛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재료를 존중하고 전통을 보존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한국 요리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사와 삶에 대한 철학 전반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날 저녁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강변에서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유럽 음식만이 세련되고 맛있을 수 있다는 좁은 생각을 가졌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이제는 모든 문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은 파리나 로마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못지않게 복잡하고 정교했고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음식이 연결에 관한 것임도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를 보존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요리 유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좀 더 지내기로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시골도 탐험하고 제가 맛본 재료들의 기원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잘못 판단했던 이 문화를 깊이 파고들어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죠. 저는 흥분과 겸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함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가 너무 기대되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의 맛을 되새기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제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대신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무한히 감사했어요. 어느덧 한국에서 지낸 지 5째 날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보고 맛본 것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성훈 씨는 자신의 식당을 소개하며 제가 전혀 몰랐던 맛들을 경험하게 도와줬지만 이날만은 혼자서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바쁜 거리들을 거닐다 보니 향긋한 냄새를 따라 어느 작은 식당에 이르게 됐어요. 향신료와 끓고 있는 국물 냄새가 저를 자석처럼 끌어당겼죠. 안에 들어가니 그곳은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메뉴에 있는 사진을 가리켰는데 무엇을 주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몇 분 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제 앞에 놓았어요. 그건 찌개였어요. 두부, 채소, 고기가 가득한 한국식 스튜였죠. 첫 숟가락을 뜨면서 저는 아마도 그 여성의 남편이었을 주방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오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동작은 마치 정확하고 숙련된 춤 같아 보였죠. 재료를 계량 없이 넣고 가끔 맛을 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입안에 퍼지는 맛은 정말 대단했어요. 국물은 풍부하고 다채로웠으며 매콤하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각 채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맛을 유지하며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릇이었어요. 저는 이 레시피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대대로 전해져 왔을 그 모든 세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그릇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들 앞에서 전해졌을 이야기들도 상상해봤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한 문화의 음식이 다른 문화의 음식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맛본 각 요리마다 그 나름의 이야기와 중요성이 있었어요. 마치 제가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맛본 요리들처럼요. 이전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 다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경험을 스스로 부정해왔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더는 판단하지 않고 배우겠다고요. 음식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고요. 그 후 몇 주는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지역 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재료들에 감탄하고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이 손쉽게 맛있는 간식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저는 심지어 김치 만들기 워크숍에도 참여했어요.
첫 김치맛 이후로 저를 사로잡은 발효의 예술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바삭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지금껏 맛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고, 막걸리라는 전통 쌀 와인을 현지인들로 가득 찬 아늑한 바에서 즐겨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음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자신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최고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농부들, 신선한 해산물을 잡기 위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어부들, 전통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실험하면서도 그 뿌리를 존중하는 요리사들을 만났어요. 한국 요리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모든 식사에는 다양한 맛, 식감, 영양소를 고루 포함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또한 친구와 가족이 함께 여러 음식을 나누는 공동 식사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편견과 우월감에 가득 차 있던 이사벨라는 사라지고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겸허해진 사람이 남았어요. 마지막 밤 저는 다시 성훈 씨의 식당을 찾았어요. 식사를 함께 나누며 눈을 뜨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성훈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음식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후 저는 한국을 떠났지만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가 음식을 대하는 방식, 나아가 삶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을 알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세계의 풍부한 요리 다양성을 탐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고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줬어요. 진정한 이해는 명확한 판단에서가 아니라 열린 마음과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단순한 국 한 그릇이 한 사람의 관점과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